네, 오늘 아침 이번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극 한기가 강하게 밀려와 무척이나 추우니까요. 오늘은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시고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도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 가까이나 떨어져 무척이나 추운데요. 낮에도 영하 7도에 그치겠고 체감 기온 영하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으로는 일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의 큰 폭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하늘 맑겠고요. 대부분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금요일 낮부터나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매우 춥습니다. 바깥 활동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외출하실 때 털모자나 목도리 꽁꽁 동여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그램 프로.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운이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운이 삶은 탈취 플러스.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네카페토 쓰는 사람도 저축은 해야지. 신용카드 쓰는 사람도 저축은 해야지. 어디서? 저축은 저축은행에서.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 X. 여기요.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17년 동안 아이오페 넘버원 크림 슈퍼바이탈의 생명력이 내 피부에 저력으로.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여기 패스 X. 여기요. 경찰 놀이했어? 그럼 엄청난 미에는 거였지. 저번에 좀 특별하죠. 노는데 목숨을 걸었거든. 진이수요? 우리가 체포한 게 진이수예요? 네가 잡은 그놈 살인범이었어. 용감한 심상 그런 거 받는 건가? 너 경찰이 될 거야.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좀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백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대박! 다른 동료분들도 같이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드롭바. 여기 놀이터 아니라고 했지. 내 자리는 어디야? 출근을 제대로 하시겠다. 사명감을 쩔어서. 아주 성실하게. 한 남성이 사무실 안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립니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긴급했던 당시 상황을 잠시 후에 확인하십시오.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학대가 생중계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든 죽도로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생중계된 동물학대 사건, 잠시 후 날에서 전해드립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틈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5분 충분하네. 급한 출근길도 마음은 급하지 않은. 마중 나가지 못해도 마중 나간 것 못지않고 기다림은 있어도 이제 출발했나 봐. 슬슬 설마 볼까? 걱정은 없는. 따로 가던 우리가 헤어지는 시간을 함께하고 기다린 거야?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의 순간들. 우리는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리한 이동이 가치 있는 순간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비리린 팜 비린.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감기약이 뭐죠? 비리린 팜 비린. 판피는 어디서 사야 돼? 엑사는 약국에. 판매 1위 감기약. 마시는 판피는 약국에만. 감기 조심하세요.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한 남성이 사무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뭐죠? 다가온 다른 남성,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까지 하는데요. 두 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무슨 차가 망가졌다고 하길래 황금치라고 그때는 놓고 가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는 했는데 6개월 전 피해자의 정비소를 찾은 남성. 피해자는 수입 차량이나 정비가 어렵다며 다른 곳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연장하고 장비가 없다 하니 본인이 집에서 이상한 연장을 만들어서 문자로 막 수십 통 문자로 와서 이걸로는 다 고칠 수 있다는 둥.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했는데 아이고. 2달에서 2달 반 정도는 차가 우리 이쪽에 있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는 차량을 공영 주차장으로 옮긴 뒤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사건 3일 전 다시 정비소를 찾은 남성. 또 수리를 요구하며 차를 두고 떠났답니다. 왜 그러는 거야? 피해자가 다시 수리를 거절하자 이번엔 신체에 상해를 입히겠다며 협박 문자까지 보내왔다는데요. 너무 끔찍해. 그리고 사건 당일 다시 정비소의 모습을 드러낸 남성.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들고 있었다는데요. 저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덮쳤죠. 막 자동문 한 열면서 난 튀쳐나갔죠, 바깥으로. 정비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시너를 뿌리는 남성. 심지어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에까지 뿌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라이터를 꺼내서 태워 죽인다고 가면 쫓아오고 그러고 갑자기 뛰어나오셔가지고 쟤를 잡아라 라고만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는 거 보고 제지를 한 거거든요. 다행히 정비소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남성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언가를 보고 놀라 흩어지는 사람들.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면서 휘둘러가지고 보니까 칼이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벌린 거거든요. 차주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10cm가량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살해 혐오. 흉기를 피하려 도로로 뛰어들기까지 합니다. 빨리 경찰이 와야 될 텐데요. 10여 분 후 차주는 정비소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천주 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 상해 혐의. 더 나아가서는 이런 행위가 다 살인을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여지면은 살인 미수 혐의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 남성.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 한 대.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차를 두고 달립니다. 무슨 상황이죠? 그리고 뒤이어 운전자를 뒤쫓는 경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영터널에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얼마 가지 않아 문제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도로가 워낙 고속 과도로라서 그 차량을 광사 교차로로 내려가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려던 그때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불법 유턴이었는데요.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음주가 확신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까지 와 미끄러웠던 도로. 아하, 신호 위반까지 하며 위험천만한 도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도주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터졌거든요. 빗속의 추격전은 약 8km가량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튀는 불꽃에도 멈추지 않는 질주. 망가진 타이어 때문에 언덕을 오르지 못하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뒤로 미끄러지는 차량. 곧바로 경찰이 따라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보지만 결국 체포되었는데요. 추격 끝에 막을 내린 도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증을 조회해본 바 음주 전력이 3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무려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도주행위는 도망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도망이 아니라 계속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3회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자체가 몰수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취득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아무리 도망쳐도 처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뒤집혀 있는 어선한데 장구도라는 섬이었고요. 그 인근 해상에서 전복 선박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았고 표류자 5명 중에 2명 정도는 부위를 잡고 떠 있었고요. 나머지 3명은 그냥 해상에 표류 중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다급히 표류 중인 선원들부터 구조합니다. 그렇게 구조한 인원은 5명. 그런데 배에 탄 인원은 모두 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선박의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었고 있더라도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선배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들려주세요. 선배에 사람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들려오는 작은 외침. 사람 있어요. 들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영 검사입니다. 현시각 06시 22분 입수. 조류가 빠르고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해경은 안전고리를 걸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진입을 시도해봅니다. 물속으로 보이는 선체. 그런데 바다 밑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뒤집힌 배 주위를 둘러싼 그물 때문에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건데요. 많은 장애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판단했고 위에서 보고했을 때 선체 절단으로 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안에서 들려온 생존 신호로 보았을 때 뒤집힌 배 안에 아직 물이 차지하는 공기층인 에어포켓이 남아있다고 예상한 해경. 하지만 언제 완전히 가라앉을지 몰라 빠른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신속히 생존 신호가 들려왔던 부분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 계속해서 안에 남은 선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사격 신호 있습니다. 언제 들어찰지 모르는 바닷물에 작업을 서두르는 해경. 그렇게 약 5분간 계속된 작업 끝에 드디어 절단에 성공합니다. 하나, 둘, 셋. 갑판을 뜯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 내부를 살피던 바로 그때. 잠깐 천천히. 하나, 둘, 셋. 오케이. 살았어.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드디어 구조에 성공합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바다 위 조난 사고. 해경의 신속한 대처가 모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난 20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였는데요.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동영상 플랫폼으로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송출된 생방송 장면입니다. 반려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견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왜 저래요? 왜? 동물이 말이 안 되는 거. 욕설과 함께 죽도를 반려견에게 내려치는가 하면 도망가는 반려견을 거칠게 잡아 끈 뒤 폭행을 멈추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의 옷으로 이렇게 반려견을 조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생중계가 된 겁니다.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채널을 운영하는 계정의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보 받은 그 저녁에 긴급하게 제보 출동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경찰과 지자체를 대동해 견주를 찾아간 동물보호단체. 하지만 견주는 정황을 부인했는데요. 네, 경찰관이에요. 정확하게 신고받고 피학대 동물의 상태만 봐도 너무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고요. 일단 그러한 행위가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거는 격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자, 반려견은 현장에서 구조됐고 견주와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자,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남성. 남성은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자,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견주.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왜 아니야? 이유가 뭔데요?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신가? 일행이 걔가 형 방송을 하네. 그래서 무슨 방송 때 얘네가 미션을 주면은 뭐 돈을 후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랬죠. 난 솔직히 장난으로 나 툭툭 친 거야. 그게 다야. 강도도 약해. 내가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내 여태까지 살면서 내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때리지 마. 자, 돈을 벌기 위한 방송은 맞지만 모든 행위는 그저 장난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날 현장에 있던 지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저희한테 저하고 그 형한테만 가니까 좀 배신감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강아지를 왜 때리냐고 하니까 이건 때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뭐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 학대를. 자, 관할 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상해를 입혀가지고 동물 학대죄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는 징역형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수위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대부분 뭐 기소유예라든가 아주 낮은 수위의 벌금으로 그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동물학대 사건들의 처벌은 대다수가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처벌은 약한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생방송이나 SNS에 동물학대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게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당연히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또 동물학대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했던 반려견은 현재 견주와 분리돼 이곳 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반려견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학대했다는 게 안
2m 정도로 건강해요. 외상은 뭐 네, 그거 묻고. 이처럼 학대를 당해 주인으로부터 긴급 격리 조치된 동물들은 일정 기간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분리제도 한계는 가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물을 반환을 요구했을 시에 동물보호감시관으로서는 법적인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현행법상 동물을 재산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 현행법상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학대범이 책임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찾으러 갈 수 있어요, 강아지?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뭐 학대 안 해요.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게다가 학대범이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도 보호소에 남아있는 동물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유실 유기동물의 수가 약 10만 마리예요. 그중에 반수가 보호시설에서 자연 폐사되거나 안락사가 되거든요. 현 제도권 내에서도 영구히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당할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사실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 보다 현실화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15일 칠레 남부 마울레주 차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로 낮게 날고 있던 경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추락합니다. 저공 비행 중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부서진 경비행기. 가까이에서 비행기를 촬영 중이던 시민들은 폭발을 피해서 도망쳤는데요. Lo que vi fue dos avionetas sobrevolando justamente encima del auto que veníamos nosotros y chocó ahí en el poste, ahí está el ala, quedó el ala pegada al poste que lo quebró y quebró también el otro poste y ahí cayó encima de un camión. 칠레 산림청 소속의 경비행기로 산불 진화 작업 중이었던 비행기. 조종사는 사망했고 기체가 도로 위를 추락하면서 운전자 4명이 부상을 입었죠. 칠레 같은 경우는 항상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경비행기들을 투입을 해요. 딸까 같은 데는 완전 지방인 거예요. 산불이 나버리면 거기까지 고속도로 자체가 없어서 이제 소방차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지도 못해요. 지난달부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한 칠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온 건조한 기후 탓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뿌리까지 말라붙은 초목에 연이어 불이 붙고 있는 상황. 한 달에 걸쳐서 산불을 진화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9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 중인데요. 1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기도 했고 폭염이 와서 산불이 한 번 나면 엄청 심하게 나고 있어요. 여의도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타고 있지만 해발고도 6,000m 이상의 고봉들이 100개가 넘는 만큼 경비행기를 이용한 진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매년 나기 때문에 정부는 도대체 뭘 했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지난 18일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약 17만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의 노조원들이었는데요. What do we want? Pay party! When do we want it? We are the lowest paid midwives in the UK, and there's no reason why that should be the case. 오르는 물가에 대비해서 이제 또 임금도 인상시켜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에 비해서 많이 낮더라고요. 2년 전부터 지역의회 구성에 실패하면서 공무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협상이 중단됐던 북아일랜드. 교통, 교육 등 16개 노조가 24시간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하면서 휴교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죠. 게다가 스코틀랜드에서도 파업이 있었고 잉글랜드에서 파업이 제일 크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NHS라고 여기서도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의료진들이 파업을 같이 한 거죠. 영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영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 NHS. 영국 인구의 약 83%가 209개의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NHS가 설립 이후 최장 기간인 일주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봤을 때 의사들의 임금이 26% 정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임금 35%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일축하면서 지난해 8.8%만 인상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기간인데 그 기간에 딱 맞춰서 장기간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11만 3천 건 이상의 환자 진료가 취소되는가 하면 일부 병원은 응급실까지 폐쇄한 상황. 수술 등을 위해서 대기 중인 환자 수는 약 770만 명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영국은 팬데믹 이후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I hope the government can settle this dispute. I hope we can retain and recruit more doctors. I hope the 4 in 10 who have plans to leave the NHS change their mind. And I think restoring someone's pay is a metric of how you value someone. 하루빨리 영국 정부가 파업 중인 노조들이랑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일반 영국 시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운항 중인 화물 수송기에 화재가 발생해 이륙 50분 만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점검 결과 엔진에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네, 같은 항공기 제조사에서 만든 여객기에서 운항 중 비상문이 뜯겨 나간 지 2주 만에 발생한 사고에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Oh my God, it's on fire. Oh my God, it's on fire. Mom, it's still doing it.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상공에 불꽃을 뿜으며 날아가는 비행기가 포착됐습니다. 화재의 시작은 비행기 엔진이었는데요. 엔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엔진 위쪽에서 19공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엔진 제조사에서도 지금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공사의 정비사 아니면 마지막에 운항 승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 셋 다 모두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ayday, Giant 095 heavy engine fire. Request exit back to the airport. 공항을 떠난 지 50분 만에 화재로 비상 착륙한 상황. 다행히 화물수송용 비행기였기에 승무원 5명만 탑승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기종은 새 항공기고 새 엔진인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는 뭔가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사에서 제조되고 있는 항공기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불과 2주 전인 지난 5일 같은 항공기 제조사에서 만든 여객기 비상문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운항 중에 문이 뜯겨나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4,880m 상공에서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 Yes, we are emergency. We are depressurized. We do need to return back. And I knew it was not just normal turbulence because the masks came down, and that's when the panic definitely started to set in.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거를 고치면 되겠지만 이거는 볼트가 조립이 제대로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101명의 승객 모두 무사히 귀환했지만 비행기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 상황. 해당 항공기 제조사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는 다시 운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생한 두 가지 사건 모두 기존에 이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둘 다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조립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백여 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지난 18일 구자라트주 하라니 호수에서 아이들을 태운 소형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에는 소풍을 나온 아이들과 교사들이 탑승 중이었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60여 명의 소방관이 구조를 시작했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의 교사와 14명의 학생이 사망했는데요. बहुत दुखदायक घटना है जो प्रिकॉशन का ध्यान रखना चाहिए वो बिल्कुल रखना ही है और नहीं हुआ है उसके लिए कार्यवाही बिल्कुल कड़क होगी. 이제 안전 요원이라든지 안전 장비조차도 이제 구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데를 그냥 배 하나 빌려서 그 인원이 막 초과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타고 가다 이게 전복이 된 거예요. 사고 이후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아이들이 선박에 탑승하는 CCTV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상황. 게다가 탑승 허용 인원이 14명에 불과한 소형 선박에 2배 넘는 인원이 탑승한 것이 밝혀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초 학교에서 알렸던 소풍 장소는 호수가 아니라 물놀이장이었다는 유족들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다주에서는 전에도 전복 사고가 있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정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것을 38명을 태웠다고 해요. 과적이나 승선원 초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인한 선박 전복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지난 5년간 65명이 선박 전복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책과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안일함으로 끔찍한 사고를 겪은 인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 우리 애가 어쩜 자는 모습도 이렇게 이쁠까.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잠깐! 좋은 대학도 포기 못하지. 겨울방학이 한참인 요즘 학부모들 사이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비싸지만 그냥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거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달 예약을 하려면 바로 마감이 돼. 1초 컷이에요. 강남에도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학원도 추천해주고 얘한테 맞는 로드맵도 따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름하여 바로 웩슬러 지능검사. 수십만 원부터 100만 원이 넘기도 하는 이 검사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웩슬러 검사가 뭐죠? 웩슬러 검사는 아동의 지능을 또래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퍼센타일로 딱 그 위치를 정해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도 있고 타동도가 높은 검사죠. 현 시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는 웩슬러 지능검사. 유아, 아동, 성인용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동용은 크게 5가지로 영역을 나누어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생님이랑 퀴즈 한번 해볼까 하는데 시작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오늘 검사를 받으러 온 아동은 만 8세. 약 2시간의 검사 시간 동안 검사자가 다양한 문제들을 내는데요. 이때 아이의 반응과 행동, 답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숫자만 다루고요. 숫자 연결해서는 숫자와 글자를 섞어서 해요. 우리가 단일 자극을 보고요. 여기서는 이중 자극을 봐요. 단일 자극을 더 어려워했어요. 이중 자극을 점수가 잘 나왔어요. 심화 문제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중 자극을 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내가 경험해보면 확실히 금방 잘하게 돼요. 경험을 통한 적응력이 강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통해 아이의 대략적인 성향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건데 요즘 난리라는 지능검사를 통한 학업 컨설팅. 그건 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학업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유동추론이라든지 시공간이라는 요게 2개가 좀 높으면 약간 공과 계열 혹은 이과 계열의 아이들의 성향을 보이는 거고, 점수가 높게 나온 지표에 맞춰서 문과와 이과 등 진학 분야에 대한 추천은 기본이고요. 검사를 해보면 이 아이는 학원 수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학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유도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 공부를 설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데 갈 수도 있죠. 계획을 짜주는. 그렇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토대로 어떤 대학이 목표인지를 정하고 특목고, 일반고 진학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학원을 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조리 싹 다 계획을 짜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검사가 만 6세 미만이나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만 6세에서 만 16세까지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입학 전에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IQ를 100으로 보고 13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IQ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수치인데요. 이 검사가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이들의 학업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능검사를 통한 학업 컨설팅,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자, 모닝군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희 코스대로만 하시면 명문대 거뜬합니다. 어머머머, 정말이죠, 선생님? 아유, 그럼요. 앞으로 12년 달릴 준비 되셨죠? 전 이제 8살인걸요. 과연 이 지능검사로 다 파악이 될까요? 지능으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훨씬 많죠. 창의성도 볼 수가 없고 정서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없고 완벽하진 않아. 이 검사로 아이를 완벽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현재 제도상 검사자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확률도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웩슬러만 가지고는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좀 학년이 높아질수록 웩슬러랑 다른 검사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판단하고 컨설팅을 해요. 현재 수많은 학업 컨설팅 업체가 웩슬러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 검사까지 진행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정말 이 지능 검사를 토대로 짜여진 학습 계획이 믿을 만한 걸까요? 이 아이가 생활하는 모든 측면을 관찰하거나 아이의 다른 측면들까지 함께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의 검사를 가지고 너무 이른 나이에 다 정해놓고 이대로 따라가야 해, 그냥 끌고 나가는 방식밖에는 안 된다고.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이가 그날 뭐 짜증나거나 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결과하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임할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매일 하는 검사도 아니니 아이의 컨디션이 당일 결과를 좌우하고요. 단편적 결과로 미래를 예단한다는 게 특히 위험하다는 거죠. 게다가 낙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레이블링. 점수가 거기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갑자기 지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지게 되죠. 반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너 검사 결과 분명히 이렇게 좋은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하니? 부모의 의도를 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감. 과연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검사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건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웩슬러가 고안한 웩슬러 지능검사. 이게 미국에서는 좀 다르게 쓰인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 아이는 평균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아이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평균 이하인데 그것도 한 2단계 정도로 낮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범위 정도만 얘기해 주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따라서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검사를 의뢰해야 심리학자가 나서서 진행하고요. 또 이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웩슬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웩슬러는 지금 현재의 기능 수준을 반영할 뿐이지 미래의 어떤 잠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플랜 잘 짜면 나중에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계약서를 써서 못 간다면 정신적 보상까지 해서 5배로 배상한다. 이거 가능하냐? 그렇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어찌 보면 무책임한 상술이죠.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상태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검사에 대한 맹신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상 썰이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귤이나 까먹는 게 최고야. 우후. 다 먹었네. 엄마, 저 이거 귤 사다 주신 거 다 먹어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먹으려고 산 귤 한 박스를 너는 혼자서 다 먹었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얼마인지는 알고 먹은 거니? 얼만데? 귤값이 얼만데? 귤값이 얼만데? 이번 주
최근 값이 올라 일명 금귤이라고 불리는 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귤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가격을 자랑하는 귤이 있답니다.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귀한 귤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그런데 귤이 왜 화원에 있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제일 귀한 귤이 있다던데. 예, 그 요즘 굉장히 보기 힘든 귤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판매하는데 이 나무 전체가 지금 한 25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25만 원이요? 비싸죠? 네. 그런데 이게 귀해서 그래요. 이게 불수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귤이에요? 귤과예요. 들어는 보았나 부처의 손을 닮아 붙여진 그 이름 불수감입니다. 뾰족하게 갈라진 게 마치 부처의 손을 닮았죠. 인도와 중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로 복을 상징하기도 한다고요. 지금 이게 방금 받아온 불수감이라는 귤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볼수록 더 신기한 불수감. 겉모습도 그렇지만 자, 자르고 나니까 흔히 아는 귤과는 더 멀어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과육이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귀하다는 불수감 맛은 어떨까요? 이거 맛이 왜 이래요? 그건 이제 차로 끓여 드셔야 돼요. 차로도 끓여 드시고 주가 관상용이에요. 고가의 귤은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는 거였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감귤 물가에 대해 파헤쳐 볼까요? 왜요? 비싸니까. 비싸요. 작년보다 배는 비싼 것 같아요. 작년 같으면은 뭐 10,000원짜리 귤도 있고 15,000원, 18,000원 가도 좋은 귤 먹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일반 귤들도 보통 5kg 한 상자에 25,000원 넘어가요. 귤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55%나 올랐는데요. 가격 조사가 시작된 97년도 이후 27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도매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죠. 요즘 귤 가격 오른 게 체감되지 않나요? 27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귤 가격.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귤 하면 제주도, 제주도 하면 귤. 먼저 없어요. 중계 시작합니다. 감귤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왜죠? 노지 감귤은 비가 오지 않고 수분을 증발을 해서 증당이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당도를 못 올립니다. 귤은 비에 취약합니다. 경사진 곳에서 자란 귤과 평지에서 자란 귤은 수분 때문에 등급 자체가 다를 정도로 영향이 큰데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아주 폭염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폭우가 오는 바람에 과일들이 깨져버린 거죠. 오락가락했죠. 작년 여름 제주도에는 긴 장마와 폭우가 덮쳤습니다. 결국 과육의 성장 속도를 못 버티고 껍질이 터지면서 열과 피해가 생긴 건데요. 그 결과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거죠. 저 아까운 귤들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제주시 같은 데는 얼마 낙과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해안가는 더 심했어요. 어떤 밭은 50% 떨어져 버렸어요. 열과 피해는 서귀포시에서 더 심했다는데요. 귤은 제주도에서도 약 70%가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다 보니 공급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공급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열가 현상이 한참 일어난 이후에 기상이 좋아서 2022년도보다는 한 2브릭스 정도는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후 급격하게 좋아진 날씨로 남은 귤의 품질은 올라갔답니다. 당도가 2브릭스가량 높아졌다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12.5브릭스는 5kg 환산했을 때 25,000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14.5면은 뭐 배 이상 가격이죠. 5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등급이 올라간 만큼 가격도 올라간 거죠. 귤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인 등급. 그런데 한 나무에서도 귤 등급이 나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 싼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반가워요. 프라닭 치킨.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한 나무에도 당도 차이가 2브릭스 이상 차이 납니다. 상단에 햇빛을 잘 받는 쪽이 잘죠. 그리고 이렇게 수간 내부에 있는 거는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간 하단에 있는 거는 제일 당도가 또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당도를 재보면 브릭스 차이가 꽤 큰데요. 그 정도로 귤은 햇빛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산지 가격 자체가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딸기나 사과 같은 다른 과일들의 값도 다 올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귤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모양 때문에 등급이 낮거나 주로 음료용으로만 사용되던 이른바 못난이 귤의 주문량이 최근 급증하기도 했다는데요. 일반적인 귤에 비해서 못난이 귤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저렴한 것 같고요. 귤이 한 지난 동년 대비해서도 한 2배, 3배 이상 많이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품절로 돌려놓으신 지금 농장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설을 앞둔 지금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앞으로의 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시중에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이제 노지에서 생산된 귤인데, 요 한라봉이나 뭐 천혜향 이러한 좀 고급 과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지 감귤보다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4월 정도부터 이제 하우스 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제 생산비가 노지 감귤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감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달콤한 과일들이 최근 살벌해진 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이 가격 때문에 더욱 혹독해질 것만 같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귤을 여러 개 까먹어도 부담 없던 그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작으로 돌아온 명품 배우 두 분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지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배우들인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보는 배우죠. 조진웅 씨와 김희애 씨를 만났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모닝.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데드맨 이만재 역으로 찾아온 조진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걸맞는 아주 높은 텐션 정말 감사드립니다. 높은 텐션인데 제목이 데드맨. 아 재밌다. 이만재 2011년 바지 사장 시작. 별명이 불사조라며. 영화 데드맨은 이름값으로 돈을 버는 일명 바지 사장계의 에이스가 1천억 원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 그 이름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추적기입니다. 조진웅 씨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장난기도 많고 분위기도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굉장히 진짜 같은 이렇게 다큐멘터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김희애다 하는데 사실 그 선배님께서 대사도 굉장히 장문의 대사도 많으시고 그 안에서의 감정선을 지켜가는 것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 그 안에 디테일을 주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았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연계신이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귀감이 됐고 이번 작품에서 조진웅 씨는 누명을 쓰고 데드맨이 된 남자 이만재 역을, 당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더 궁금하지 않아? 김희애 씨가 이름을 알리는데 정평이 난 정치판 최고의 컨설턴트 심여사 역을 맡았습니다. 제 또래 배우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배우라면은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예요. 너무 매력적이고 파워풀하고 처음부터 그냥 온 정치판을 내 손아귀에서 쥐쭈무르는 그런 큰 손이에요. 연기하시면 약간 짜릿하셨겠는데요? 너무 짜릿했고 그리고 배우들은 약간 그 외모적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게 큰 행복이고 도전이잖아요. 근데 이번 역할에서는 마음껏 그걸 할 수 있어서 크게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또한 배우 이수경 씨가 조진웅 씨의 행방을 쫓는 역할로 나와 재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여보, 이건 내가 미안하다. 되게 여성 애기 이런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제 가슴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여자한테만 꼭 멍이 든 거는 사실 처음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막내가 하는데 선배님 아대를 댈까요? 이게 약간 좀 자존심이 에이 무슨 소리야? 야,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이랬는데 근데 감정을 실어서 하니까 아주 그때 그 받는 서로의 시너지가 좋았다. 조진웅 씨는 작품마다 몸고생을 많이 하는 배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이번에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신이 생겼습니다. 역할을 할 때 왕을 해야겠구나. 맨날 천민을 하니까 하여튼 누가 오면 이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관절이 안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힘들어서 나도 한 번은 서서 연기하는.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짓을 했겠죠 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핍박받고 항상 무릎 꿇고 이런 게 저한테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가지고 내가 어디 저기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영화는 이름값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조진웅 씨는 현실에서도 실제 이름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아버지 함자를 쓰잖아요. 진짜 웅자 쓰시는데 그걸 이제 제가 빌렸죠. 예, 이름 거래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름 거래를 그만해야겠다. 내 이름을 가져와야겠다. 왜냐면 이름을 받은 대신에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액수가 굉장히 단위가 커져가가지고 이제는 좀 약간 좀 제 이름을 돌려받을 때가 됐고 제가 영화를 하는데 왜 본인이 친구분들에게 밥을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저는 그 이름의 기운을 믿고 그러고 보니까는 뭐 데드맨의 이름, 그 이름을 답게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작업이었지 않았나. 작품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두 배우. 김희애 씨는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써줘야 하죠 뭐. 배우는 선택받아야 되는 직업이라 이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번 생은 너무 축복받은 생이라 이렇게 선택받아줬는데 다음 생에는 또 받아준다면 뭐 영광이죠 뭐. 배우가 천직인 조진웅, 김희애 씨와 함께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장르도 상당히 좀 복합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다크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본질을 찾아갔을 때 그 카타르시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영화는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장르의 영화가 아닐까. 보지도 못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저 기대해 주시란 말 제일 싫어요. 기대하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일단 보셔요.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화 데드맨 멋진 작품의 탄생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오늘도 엑소 만두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만두. 오뚜기. 올설엔 엑소만두. 프로틴바.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페블로 안마의자를 새롭게. 코에이 비렉스. 어제부터 시작된 추위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질 전망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현재 영하 14도 정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9도로 온종일 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길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끄럼 사고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